선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투의 시선에서 전하는 야구 이야기 정영일의 눈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그 토미존 수술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토미존 관련해서 조금 준비를 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키움의 마무리 투수도 주승우 선수도 수술대에 올랐고 지금 최근 윤영철 선수도 지금 토미존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이 네. 왔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야구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 토미존 수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사실 중학생들도 요즘에 토미존 수술을 받거든요. 네, 중학생들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토미존 수술 관련해서는 네. 어린 선수들이 너무 스피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많이 구속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하다 보니 아직 성장이 안 된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 윤영철 선수도 이제 3년 차인데 토미존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윤영철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에이스 역할을 했고 네. 신인 때 들어와서 로테이션을 돌았던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하는 타이밍으로 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단장님? 사실 이제 그 미국도 그 구속을 올리는 과정에서 네. 토미존 그 수술이 급증하는 하죠. 사례가 네,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윤영철 선수는 구위형이 아니고 피네스형인데, 그렇죠. 근데 이 선수도 구위를 올리는 과정이 있었지 네. 않았나 네. 이런 추측이 그걸 해보게 되죠.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네. 스피드를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네. 했대요. 작년 네. 시즌 때부터. 네. 근데 윤영철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절대 그 구속으로 던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정말 컨트롤 로케이션 좋고 변화구 좋고 운영 능력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로는 스피드 욕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피드를 내려고 하면은 몸에 무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윤영철 선수도 그 이제 무리하는 상황과 지금 스피드 내는 상황이 조금 겹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좀 주승우 선수도 마찬가지고 워낙 빠른 볼을 던지는 선수고 네. 이제 마무리에서 이제 더 강하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미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야구계에서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많이 그렇고 예민하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거든요. 사실 토미존 수술 받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게 스피드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투수들은. 가장 큰 원인이 스피드에 의존을 한 어린 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이긴 하지만 무리를 많이 해서 네. 생기는 부상이 있고 요즘 대부분의 토미존 수술을 하는 경우들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스피드를 올리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주승우 같은 유형은 토미존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유형이고, 네. 근데 토미존의 전조현상은 사실 그러니까 윤영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굴곡근 부상,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토미존이 거의 이어지거든요. 네. 근데 굴곡근이 토미존하고 거의 이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게 토미존의 전조현상은 구속 저하. 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 프로야구가 너무 불펜을 좀 과도하게 사용한다. 저도 거기에 네. 한 표를 던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작년까지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포아웃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그러니까 이제 8회 투아웃에 올라오는 게 거의 맥스라고 했는데 요새는 8회 무사에도 올라오고 맞아요. 8회 1사에도 올라오고 조금 지난주부터 좀 흔하게 보이던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기 동안 여러 팀들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3연투보다 더 위험하게 보이는 게 멀티이닝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게 차라리 저는 3연투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1년에 한두 번 하는 3연투는 그게
이 정도가 차라리 낫다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3연투 한두 번은 네, 저도 해봤는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많은 외부 사람들 네. 팬들은 3연투를 갖고 네.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좀 팬 시각에서 봤을 때는 멀티이닝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멀티이닝이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저도 야구는 안 했지만 이 불펜 투수는 딱 짧게 던지고 거기서 딱 끝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멀티이닝을 하면 8회 던졌으면 당 쉬잖아요. 맞아요. 이 쉬는 이 시간이 네. 되게 위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발 투수들은 100개라는 투구수를 항상 던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닝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1이닝을 네. 멀티 이닝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1이닝 어떻게든 강한 공을 최대한으로 던져서 짧은 이닝을 빨리 마무리하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1이닝을 잘 마무리하고 멀티 이닝째로 올라갔을 때 단장님 말씀처럼 몸이 좀 식어요. 팔꿈치가 쉽고 몸이 전체적으로요. 첫 번째 이닝과는 좀 달라지거든요. 사실 거기다가 만약에 공격이 길어진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팔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건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가장 잘 아시는. 네, 그래서 단장님 말씀처럼 1년에 3연투 하는 경우는 네.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그것도 후반에 이제 순위 싸움 할 때 한두 번인데, 멀티 이닝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네. 중간 투수들 그리고 마무리 투수들. 지금 보통 이제 필승조 기준으로 보통 50경기에서 60경기 사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60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나가고,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스면 거의 70경기도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조금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같은 한 표를 던집니다. 그렇죠. 이게 그 경기 횟수도 많지만 지금 멀티이닝도 많고 그 다음에 불펜에서 몸 푸는 것도 좀 많아요. 많아요. 이게 보면 잠실야구장이 다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이게 보이는데 사실 과거에는 SK 때 제가 있을 때는 불펜 투수가 몸을 3번 풀면 한 경기에 3번 풀면 그날 경기에 이제 뛴 걸로 고가를 인정해주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3번을 몸을 푸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잖아요. 3번 몸 푸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네. 네. 뭐 옛날에는 번번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 3번을 몸을 풀고 다시 나간다는 거는 거의 선발 투수 이미 한 5이닝, 6이닝 던지고 나서 또 나가는 경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불펜 투수는 1이닝 던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투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것도 부상 여파랑 같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대표 경기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젊은 마무리 투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거의 다 국가대표 뽑힌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많이 던지지 않나, 이 선수들이 지금.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젊은 작년에 프리미어 12 때는 불펜 투수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선발은 약했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투수 운영에 있어서 왜 그 불펜 투수를 이렇게 1이닝씩 던졌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 아니었냐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불펜 투수들의 컨디션을 놓고 보면 내년 3월에 WBC가 이 투수들이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올해도 뭐 시즌이 빨리 시작을 해서 선수들이 빨리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 뭐 내년에는 더 빨리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WBC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시즌을 하고 나면은 몸에 무리가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년 WBC도 좀 걱정이 돼요, 사실. 네. 제가 댓글 중에 하나 저도 궁금한 댓글이 있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유독 팔꿈치 부상이 많은 것 같다라는 네. 댓글이 있었어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뭐 기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그 부상을 당하는 시기가 겹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승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아 그쵸. 선수들도. 그게 올해 넘어오면서 그 무리했던 게 조금씩 이 피로가 쌓이면서 오래 터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아가 이제 외부에 공개된 것만 3명의 그 투수가 토미전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김사윤, 곽도규, 윤영철. 사실 이제 공개된 것만 이제 네. 그런 상황인데 삼성 같은 경우도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재희하고 그렇죠. 김윤수, 그렇죠. 김무신 선수가 맞아요. 두 명이 수술했잖아요. 이게 사실 한국 시리즈 그러니까 몇 경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부상이 많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한 경기에 대한 임팩트가 되게 센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제 여러 가지 부상 가능성은 그게 높아지는 거죠. 네, 맞아. 예. 그럼 이런 부상들은 통증으로 먼저 발견이 되나요? 이게 다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요. 이게 바로 여기서 파열이 되면은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통증이 없었어요. 네. 없다가 네. SK 때 이제 17년도에 네. 이제 캠프 중에 던지면서 팔꿈치가 조금 안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려와서 다음날 한국 가서 이제 검진 받고 했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네. 네, 통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아니 던질 때는 통증이 있었죠. 던질 그래서 때. 바로 내려왔죠. 네. 캠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저도 놀랬던 게 네. 분명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네. 80% 파열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마다 다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심하게 파열이 되면은 네. 바로 끊어지거든요. 네. 고무줄 놀이 해보셨죠? 해봤죠. 이 고무줄 탱탱한데 누가 가운데서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토미존 수술이라는 게. 너무 네.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네. 부상일 것 같은데. 정명 코치는 토미존 수술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저는 2008년도에 했죠. 네, 미국에서 네. 했는데 그때 수술 원래 토미존 수술은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는 조금 그렇죠. 좀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토미존 수술 그러니까 그때 2017년인가 그 당시에 80% 끊어져 갖고 80% 끊어졌죠. 근데 병원 소견은 수술해야 된다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였죠. 네. 세 군데를 갔는데 두 군데는 하라였어요, 수술이. 네. 근데 저는 일단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아프면 토미존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제가 스스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걸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서 초음파를 검사를 했는데 인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서 네. 3개월 만에 복귀를 했었거든요. 저는. 꽤 빠르게 하셨네요. 네, 근데 그 이후로 팔꿈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사실 그 2008년에 토미존 수술은 미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토미존 수술이 미국에서 하는 방법 다르고 일본에서 하는 네, 방법 다르고 다르죠. 한국에서 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대충 아세요? 그 의사마다 이게 네.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 팔꿈치 보면은 수술 자국이 있는데 얇은 사람들 있고 긴 사람들 있고 두꺼운 사람들 있고 하거든요. 이게 다 다르구나. 한국, 일본, 네. 미국의 차이가 엄청 다 달라서 재활 과정도 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거는 사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미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꿈치가 아프면 무조건 재활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팔꿈치가 그냥 일반적인 염증 통증인데 이걸 참고 던져서 토미존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수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주서도 못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더더욱 이게 더 팔꿈치 부상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럼 재활 과정은 혹시 네. 어떻게 되나요? 재활 과정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첫 2달은 팔 각도를 내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수술하면은 이게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원상 복귀를 하려면은 억지로 각도를 내야 되거든요. 이 굳은 거를 계속 펴야 돼요, 팔꿈치를. 네. 그래서 재활 과정에서 그 2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네. 생각해도 고통스러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팔 각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깨 운동, 팔꿈치 보강 운동 시작을 하고 한 달 뒤에 3개월 차부터 이제 하체 운동, 다른 이제 전신 운동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몇 개월 쉬었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 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몸이 다 빠지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선수들한테는 보통 요즘에는 10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재활을 하는데 네. 한 10년 갔거든요. 10년이요. 네, 맨날 똑같은 스케줄에 맨날 똑같은 운동 그리고 네. 팔은 계속
똑같지, 공은 못 던지지, 다른 선수들은 야구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재활이긴 하지만 네. 선수 본인한테는 힘든 시간이다. 엄청나게 너무. 고독한 시간이다. 예. 사장님도 많이 네, 보셨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제가 직접 할 일은 없지만 네. 예, 되게 그 투빙을 이렇게 땡기고 하는 네. 시간 자체가 네. 되게 조금 힘든 시간이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토미 존술이 요새는 사실 예전에 그 유현진 선수가 토미 존술을 그러니까 동산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해갖고 그래서 이제 SK가 지명을 좀 밀었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했던 그렇죠. 이유가 네, 그거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토미존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감기 너무, 같은 네, 너무 간단한. 네. 그리고 오히려 1군에서 뛴 선수들은 최근에 네. 토미존 수술을 하면은 오케이, 이제 새로운 팔이 또 생겼다. 오, 그렇게도 네. 생각을 하는군요. 보통 네. 토미존 수술을 하고 나면은 완치가 되고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너무나 쌩쌩하게 잘 던지거든요. 네. 이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선수들은 조금 마인드가 바뀌어서 워낙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새로운 팔로 야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긍정적인 네, 그래도 마인드를 마음가짐을. 네, 가져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직접 경험하신 선수로서 네. 우리 후배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실까요? 최근에 수술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재활 기간이 정말 힘들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분명 복귀했을 때는 지금 과정이 누구보다도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힘내라는 말밖에 못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조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걸 조금 내려놓고 네, 재활하면서 조금 좋은 시간 갖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